자, 오늘은 멋의 코드, 매력의 코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주제를 정했냐면, 첫 번째는 저희 유튜브 채널 댓글에 보니까 저희 소중한 회원께서 멋의 코드, 패션의 코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댓글을 제가 봤고요. 의외로 댓글을 되게 유심히 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 몰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새벽부터 운동하러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가서 보면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미용을 위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운동과 다이어트의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미용을 위한 운동이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도 안 돼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대체 저들이 추종하는 그 자본주의적 왜 그거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 그래서 이 새벽까지 힘들게 나와서 건강을 위한, 아니면 정말로 나의 어떤 신진대사나 스트렝스가 길러지는 운동이 아니라 미용을 위한, 조금 있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운동을 왜 하고 있을까? 도대체 저 미의 코드를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일까? 라는 거를 고민하다가 앞으로 인생에 많은 시간이 남은 우리 회원들에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멋의 코드는 뭐냐? 제가 얼핏 얘기했는데요. 저는 진짜 멋있는 사람은 예쁜 사람이 아니라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멋은 곧 매력이다. 더 디테일하게 가볼까요? 그럼 멋이나 매력이 있으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멋과 매력의 본질은 뭐냐? 자신감과 개성이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신감, 개성. 자신 있으면 멋있다. 개성 있으면 멋있다. 솔직히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본 말이라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요. 다시 두 가지. 원래 본질은 상식적인 겁니다. 기기묘묘한 거는 스킬이고 사기예요. 본질은 원래 좀 재미없고 상식인데, 두 번째는 당연히 스터디 코드 스타일대로 남들이 하는 말 그냥 뻔한 말 하지 않겠죠. 이 자신감과 개성이라는 걸 좀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자본주의적인 미라고 했었죠. TV나 미디어에서 팔아먹기 위해서 아주 이상적인 미란 이런 것이다 라고 자꾸 세뇌를 해요. 그리고 그거에 우리가 몸을 맞추고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을 따라 입어야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계속 따라간다. 뭐 자본주의 음모가 있으니까 따라가면 기분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다 비슷해지면 뭔가 좀 재미가 없죠. 왜냐면 아무리 멋있는 옷이라도 다 똑같이 입고 있으면 그게 멋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더 결정적인 건 그건 모델이나 어떤 그 연예인이 입었을 때 멋있지 꼭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는 잘 모를 때가 되게 있다는 거죠. TV에서 봤을 때 진짜 그 연예인이 입었을 땐 멋있었어. 근데 내가 입으면 별로야. 물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그래, 이 저주받은 내 신체 비율을 원망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연예인은 코디네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다 붙어서 가장 그 연예인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혔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도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그게 더 멋있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무엇이냐? 일단 신체적이고 외적이고 미적인 것도 분명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다른 데서 한번 다뤄볼게요. 어떤 절대적인 미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자본주의적인 미라고 했는데 어쨌든 절대미라는 것도 있어요. 황금 비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걸 아예 뭐 무시하고 세뇌로만 인간을 현혹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나한테 잘 어울려도 너무 괴상망측한, 그러니까 보편적인 미를 훼손하는 그런 옷을 입으면 그건 또 좀 이상해요. 근데 그 얘기는 빼놓고 오늘은 가장 큰 건 다시 자신감과 개성인데, 다시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입은 거, 나한테 잘 어울리는 어떤 걸 하는 게 더 멋있고 매력있다. 단순히 근데 이게 신체적인 미적인 것만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이 뭔가, 이게 몸으로 드러났을 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이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서 멋있다고 그랬죠? 근데 솔직히 외적인 어울림만 추구한 사람보다는 진짜로 어떤 인생관과 외적인 게 더 맞아진 사람이 더 포스 있고 더 멋있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복잡하시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티브 잡스가 어쨌든 되게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패션으로 이걸로 유명했어요. 맨날 똑같은 검정색 터틀넥에 거의 비슷한 청바지에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었었어요. 그냥 패션으로 보면 그렇게 패셔너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구보다 패셔너블하고 멋있다고 평가를 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옷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죠. 첫 번째, 그 사람은
나는 옷 고르는 거에 인생의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지 않다. 이걸 나중에 이제 마크 주커버그도 따라했어요. 그래서 그냥 옷장을 열었을 때 똑같은 옷이 수십 벌 있으면 고를 필요 없이 그냥 그걸 입으면 되지 않느냐. 두 번째, 그 사람이 잘한 게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걸 발표를 했었죠. 왜 검은 옷을 입었느냐? 제품이 주인공이다. 내가 돋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검은 옷으로 나를 죽이고 제품이 돋보이게 했었죠. 거기다가 왜 그런 차림에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었느냐? 나는 어쨌든 편안하고 일이 내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고 할 때 발이 편안한 걸 추구한다 하면서 그런 조합이 나온 거죠. 그럼 스티브 잡스의 뭐가 된 거죠? 유니크한 패션 스타일이 된 거죠. 실제로 마치 IT 벤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입어야 된다라는 약간 표상이 되죠. 거기다가 되게 어떤 산호를 꿰뚫어 볼 듯한 동그란 안경까지 딱 쓰면서 그게 어떤 아이콘이 된 거죠. 제 생각에 가장 패셔너블하고 멋있는 건 뭐 G드래곤보다 스티브 잡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단순히 신체 구조를 분석한 게 아니라 온몸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인생의 중추가 뭐다라는 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개성이 시작됐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스티브 잡스 룩. 멋있지 않아요? 자기 이름이 붙는 룩이 있다는 건 그것만큼 패셔너블한 게 어딨죠? 아무리 연예인들이 옷을 잘 입어도 그냥 쟤는 뭐 구찌를 잘 입어. 쟤는 버버리가 잘 어울려. 그 브랜드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잡스 룩. 오히려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입은 브랜드는 잘 모르죠. 제가 뭐 뉴발란스 얘기했지만 그건 보면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위에 옷은 입은 옷이나 청바지 브랜드는 잘 들어본 적 없죠. 한 번은 안 보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자기의 가치관이 옷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물론 제가 패셔너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짧은 머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세요. 어쨌든 이런 짧은 머리를 요즘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제 주요 착장이 이제 정장, 보통 이제 강의하거나 이럴 때는 위에 자켓은 벗고 정장 와이셔츠를 팔까지 벗고 넥타이를 매고 상당히 포멀하죠. 거기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제가 예뻐 보여서 이 옷을 한 게 아닙니다. 저도 제 라이프 스타일을 투영시킨 거예요. 일단 저는 여러분 앞에 서는 강사입니다. 그리고 스터디 코드라는 연구소의 대표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중한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장을 입은 거죠. 상당히 강의하기 불편하고 넥타이 매고 있으면 상당히 목도 쪼르고 많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 그리고 스터디 코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무게감 때문에 정장을 선택을 한 거예요. 다만 제가 전달하는 건 단순히 고리타분한 이론이 아니라 대충 남들처럼이 아니라는 약간 어떤 단골기질이 섞인 또 단순히 국영수가 아니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치밀한 이성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 그런 감성이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팔을 걷은 거죠. 정장을 입되 뭔가 좀 더 역동적으로. 그리고 이 몸 정장과는 상반되는 이런 머리 스타일이 그 감성과 이성을 한꺼번에 나타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몸은 이성인데 머리는 감성. 또 몸은 약간 뽀물하려고 그러는데 팔을 걷어서 역동성을 표현한 거예요. 이런 어떤 계산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옷을 입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옷이 또 뭐가 되죠? 제가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죠. 솔직히 인터넷 국영수 강사들 중에 정장 입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불편하니까요. 또는 정장을 입어도 머리 스타일까지도 되게 그냥 보수적인 분들이 많죠. 근데 이런 스타일은 없을 거예요. 제 스타일링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라이프 스타일은 60억 개가 있거든요. 당연히 개성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조나무 룩을 만들어낸 거죠. 물론 제가 주말에는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회사를 대표하거나 그러지 않을 때는 상당히 편안하게 있어요. 오늘 지금 월요일인데 주말 동안 수염을 하나도 안 깎았어요. 주말 동안에는 최대한 자연인으로 몸을 편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경직돼서 전달은 좋지만 그 묶여져 있는 내 창의력을 주말 동안 다시 찾아오겠다. 여러분이 주말에 길 가다 저를 만나면은 전혀 못 알아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 라이프 스타일을 밖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들 패션이든 디자인이든 중요한 코드를 말씀드릴까요? 왜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디자인의 코드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릴게요. 디자이너는 예쁘게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읽은 책 중에 너무 한 번에 화가 났던 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디자인 스쿨의 교수가
학생들한테 프로젝트를 시키고 이런답니다. 정말 선 하나, 색 하나까지도 왜를 다 물어본대요. 디자인은 왜가 있어야 된다. 이유 없이 그냥 그은 선은 아무 의미 없다. 이 선은 왜 있어야 되고, 여기 이 색깔은 왜 이걸 썼어야 되고, 여기 구멍은 왜 뚫려 있어야 되고, 그것이 디자인이다. 마찬가지예요. 스티브 잡스의 옷은 제가 설명드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왜가 있었죠. 제 머리 스타일부터 제가 정장이든 거 하다못해 팔을 걷은 것까지도 왜가 있었죠. 그죠? 그게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입죠? 여러분은 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발을 골라요? 왜 그 신발을 고르나요? 물론 지금 10대 때에는 아직 여러분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왜는 유행을 따라서, 뭐 그것도 존중합니다. 한번 그것도 해봐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유행이 지났지만 수년 전에 그놈의 노스페이스 잠바가 유행했었죠. 원래 그거는 전문 산악인들이 입는 잠바였어요. 자켓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고등학생이 학교 가라니 입었겠죠. 그 학생은 왜가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노스페이스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등산복이고 뭐고 상관 안 했어요. 입었죠. 근데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 멋과 매력, 그 아우라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상하네? 아니 저 옷을 입었는데 왜 멋있지? 하면서 따라 입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냥 몰개성이 돼버렸죠. 별로 멋있지 않게 돼버렸죠. 왠지 아세요? 왜를 알고 그 라이프 스타일의 철학을 뿜어져 나온 채로 입은 노스페이스 입은 그 사람과 그냥 멋있어서 입은 사람은 아우라가 다른 거죠. 요새는 또 어떤 게 유행입니까? 여러분 어글리 슈즈라고 하죠. 어글리 슈즈. 이름 자체가 뭐예요? 상당히 투박하고 엄청 크고 못생긴 신발이에요. 이름 자체가 못생긴 신발이죠. 그게 유행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으려고 할 거예요. 왜 신습니까? 유행이니까. 그건 절대적인 미로 봐도 못생긴 신발이에요. 여러분이 이쁜데요? 아니에요. 이쁘지 않아요. 못생겼어요. 왜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걸 처음에 신기 시작한 친구들을 찾아 헤맸어요. 분명히 이건 왜를 가지고 있는 친구부터 시작됐을 거다.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로부터 시작했죠. 아주 10대나 20대 그 반항적인 친구들. 내 몸매가 드러나는 옷, 또 남한테 예쁘게 보여주기 위한 옷, 그거에 지쳤다. 왜 내가 남의 시선을 위해서 살아야겠냐? 난 거꾸로 반항하겠다. 못생긴 옷, 일부러 펑퍼짐에서 내 몸매를 가리는 그런 옷을 입음으로써 나는 사회의 미에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굉장히 쿨하고 힙하죠. 그 친구들의 Y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그 친구들의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어글리 슈즈가 시작된 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여러분 빌리 아일리시라고 요새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까지 반응은 모르겠어요. 물론 CF에 요새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데 작년도에 이제 뭐 BTS와 함께 거의 이제 그냥 미국을 장악한 가수인데 그 여가수도 일반적인 여가수랑 다르게 엄청 펑퍼짐한 옷만 입어요. 그게 이제 그 친구의 어떤 룩이 됐죠. 인터뷰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할리우드 자본주의는 여성들의 몸매에 대해서 관음증적인 시각을 가졌다. 얼마나 날씬하고 얼마나 허리가 얇고. 나는 평생 대중들이 내 몸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게 하겠다. 그게 싫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이 쪘는지 말랐는지 허리가 얇은지 가슴이 큰지 하는 모든 걸 가리는 옷을 입겠다 하고 그렇게 입었어요. 철학이 있으니까 멋있고 매력 있게 보이는 거죠. 그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신감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말 안 한다고 했죠. 글자 그대로 코드를 분석해 봅시다. 나를 믿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전 자신감보다 자존감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내 삶의 철학이야. 나는 이게 나야. 그래서 이렇게 입어. 자신감은 단순히 그게 나 다리 길지, 나 멋있지, 이거는 이제 허세고요. 그러니까 철학부터 나와야 돼요.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철학부터. 무슨 얘기냐? 내가 잘났다, 너보다 우월하다는 게 사실 자신감은 남과의 비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존감을 좋아하는데 자존감은 남과 비교가 아니에요. 나는 니네보다 우월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스타일이야. 나는 내 몸매를 내가 대중가수지만 대중한테 내 몸매를 보여주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큰 옷을 입는다. 난 남을 위해서 옷을 입지 않아. 그리고 남들이 자꾸 그걸 보는 게 싫어. 그래서 어글리 슈즈를 신는다. 이게 내 스타일. 나는 온몸으로 사회에 반항하는 거 이게 내 스타일이야.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야. 너는 네 삶을 살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해서 딱 보는 옷을 입어도 존중할게. 야, 근데 나는 이래. 그죠? 스티브 잡스도. 전 넥타이 싫어요.
저는 검은 옷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저희 아이폰 제품을 잘 보이게 해야 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는 회사의 대표이고 전문적인 이론을 다루는, 그죠? 단순히 그냥 스킬이 아니라 코드라는 묵직한 이론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장을 입겠어요. 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정장을 입어서 멋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제 중축해감인 스터디 코드라는 일과 연결되는 저예요. 그죠? 그냥 나예요.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데서 뿜어져 나오는 거. 그게 자존감이죠. 그게 매력의 근원이에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없거든.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해 하는 그 사람한테 끌려 들어가. 왜냐면 자존감은 인간의 DNA에 이 피에 흐르는 나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 무언가거든. 그런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나도 저래야 되는데, 마치 여러분이 노스페이스 입고 그냥 왠지 멋있다 하고 따라 입는 것처럼 더 멋있는 거죠. 뭔가 나도 저래야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한테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죠? 결국 오늘의 코드, 자신감과 개성은 하나예요. 개성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남들이 안 입는 옷을 입는 게 개성이 아니야. 그것도 되게 힘들어. 그럴 바에는 내면에 집중하세요. 맨날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서 무슨 옷이 유행이네, 이거랑 완전 다른 게 뭘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겉으로의 개성이고, 그냥 다시 말했죠, 60억 개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내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그거가 명확해지면 저절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나와요. 또는 옷을 입으면서도 항상 겉이 아니라 Y로 들어갔어요. 나는 왜 이런 헐렁한 티셔츠를 좋아하는가? 나는 왜 넥타이를 매는가? 나는 왜 저 구두를 좋아하는가? 그러다 보면 그 왜의 끝에 가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이거니까, 결국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존감으로부터 유니크한 나만의 외적인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멋과 매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신체 구조가 연예인처럼 멋있지 않아요. 심지어 약간 뚱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쟤는 멋있어. 예쁘지 않아. 잘생기지 않아. 근데 멋있어. 뭔가 매력 있어.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들 있죠.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잘 보세요. 무엇인가? 일단 개성이 있을 겁니다. 겉개성이 아니에요. 옷을 괴상망측하게 입는 겉개성이 아니라 자기를 알고 라이프 스타일에서 뿜어져 나온 그런 개성일 거예요. 비슷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옷에다가 껍데기에다가 돈을 많이 쓰는 거를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해. 이게 내 인생이야. 그래서 그 친구는 1년에 쇼핑을 한 번 해요. 굉장히 싼 사이트를 찾아서 몰아서 다 해요. 맨날 자랑하는 게 뭐냐면 6벌을 샀는데 10만 원 안에 끝났어요. 코트까지. 그 친구도 멋있어 보여요. 어떤 면에서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명확하잖아요. 옷에 돈을 쓰는 것은 난 낭비라고 본다. 차라리 그걸 내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쓰겠다. 그래서 옷은 최대한 가성비 맞는 것만 입으면 된다. 물론 그 옷이 아주 비싸거나 유행을 타는 옷보다 미적으로 멋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아는 친구들이 보면 그냥 뿜어져 나오는 또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런 식인 거죠. 무슨 얘기 알겠어요? 1년 내내 같은 옷을 입은 스티브 잡스가 멋있어 보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거죠.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 드렸는데요. 자본주의적인 미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했다고요? 지금 운동 가서 봤는데 다들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미용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또 어떤 철학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만약 근데 왜가 있다면, 그런 어떤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미를 추구하는 이유가 있다면 존중할게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대충 남들처럼 마른 게 이쁜 거잖아? 그런 식으로 운동하는 거라면 멋은 없어요.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다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온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패션의 시작은 그거에서부터예요. 멋의 시작은 그거에서부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추구합니까? 여러분의 중축해감과 말축해감은 뭡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걸 입으세요. 그걸로 머리 스타일 하세요. 그걸로 화장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쁘지 않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멋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옛날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 이상형이 뭡니까? 코치님 이상형은 뭐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직도 한 번도 안 변했습니다. 저는 사연 있는 사람을 보면 매력을 느낍니다. 사연 있어 보여, 저 사람. 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사연이 문제였어요. 딱 보면 예쁘거나 잘생긴 게 아닌데 남자 여자 다 합쳐서예요. 사연이 있다. 뭔가 저 사람만의 스토리가 있을 것 같다.
왜 저렇게 입었지? 뭐 뿜어져는 뭐가 있는데 가서 얘기하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 사연이 뭐랑 똑같습니까? 그 사람만의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만의 가치관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사연, 여러분만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이 채널을 보는 많은 분들이 아직 10대겠죠? 10대 때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예요. 아직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찾아가고 만들어가면 돼요. 유행도 따라가 보시지만 그만큼 내면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나는 뭐가 좋은가? 뭐가 싫은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권하고 싶은 거,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이 되지 마세요. 멋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게 훨씬 더 멋있어요. 아셨죠? 왜냐면 예쁘거나 잘생긴 건 물론 성형 이런 게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근데 멋과 매력은 한계가 없거든요. 후천적으로 극복할 수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안 되니까 합리화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크면 알아요. 잘생기고 예쁘려면 거의 극점에 가야 돼. 1등이 돼야 돼. 뭐 원빈이 돼야 돼. 2등부터는 사실 의미가 없어. 그게 아닐 거면 멋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멋있어요. 여러분들 멋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선천적으로 예쁘지 않아도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도 극복을 떠나서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정립돼야 된다? Who are you? 더 적나라하게 말할까요? What are you? 여러분을 구성하는 성분은 무엇인가? 그거를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걸 정립하세요. 이게 빨리 정립될수록 나만의 유니크함이 생기고 개성이 생기고 이건 나니까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고 그럼 주위에서 야 너 멋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얘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멋의 코드를 알려주세요. 멋은 매력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매력의 코드는 뭡니까? 자신감과 개성이다. 사실 이 두 개는 같은 말이다. 자, 자신감과 매력, 흔히 들리는 말 우리만의 코드로 바꿔볼까요? What are you? 너는 누구인가? 이게 정립돼서 be yourself, be myself, 나 스스로가 되면 개성과 자신감이 저절로 나오고 그건 멋과 매력인 사람이 된다. 아셨죠? 파고 들어볼까요? 멋이 뭡니까? 매력인 것 같아. 매력이 뭡니까? 자신감과 개성인 것 같아. 이게 뭡니까? What are you? 그죠? Be yourself. 나의 가치관, 나의 라이프 스타일. 이게 있으면 다시 거꾸로 가볼까요? 자신감과 개성이 생기고 올라가면 매력이 되고 그게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코드 파헤친 걸 정리해 드렸습니다.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죄송하고요. 저는 이제 또 빨리 수염을 깎고 이제 회사로 가고 대표가 되니까 자유인 조나무에서 창의력 조나무에서 다시 이제 어떤 좀 더 이성 있고 좀 더 리더십 있는 조나무가 돼야겠죠. 수염을 깎고 정제된 복장으로 회사에 가야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멋있는 옷을 입고 학교에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운동복도 SC 스터디 코드, 그죠? 운동복 고를 때에도 외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저는 스터디 코드 대표하니까 SC 스터디 코드 맞을까요? 이게 스터디 코드일까요? 제가 새긴 걸까요? 만든 걸까요? 쓸데없는 얘기 죄송합니다.